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6학년 실과 교과서는 비상교육입니다. 발명은 왜 중요할까?입니다. 뭐 굳이 비상교육 아니라도 모든 교과서는 이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와 대학원을 실과를 전공했습니다. 실과를 할 때마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발명은 왜 중요할까요? 이제 1, 3의 이 뜻은 세 개의 슬라이드 중에 첫 번째 슬라이드의 뜻입니다. 우리가 발명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 일상생활 한번 돌이켜 볼까요? 우리 냉장고 아침에 냉장고 열어서 뭐 이제 음식물을 먹죠. 냉장고. 또 청소기. 밤에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청소를 하죠. 한 번씩. 아빠 차 타고서 우리 어디 놀러 가죠. 그렇죠? 또 어디 여행 갈 때 기차 타고 여행 가면 좋죠. 연필 우리 학교에 쓰고 있죠. 볼펜도 쓰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휴대폰, 휴대전화. 자,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발명품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발명품입니다. 거의 99% 이상이 99% 이상이 발명품입니다. 이것도 거꾸로 썼다 그랬네. 99% 이거 뭐지? 99%가 다 발명품입니다. 자, 그래서 발명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발명품이라는 것은 발명이란 무슨 뜻일까요? 교과서는 이렇게 말해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건이나 방법을 새롭게 만들거나 개선하는 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말보다는 이게 더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특허법에서 발명이란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이 말은 여기서 말은 어렵지만 이해하기는 얘가 더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자, 자연을 이용해서 어떤 기술이나 또는 생각 이런 게 사상이죠, 사상. 그거를 이제 창작을 통해서, 그렇죠? 창작을 통해서 고도한 것. 고도한 것. 요게 보면은 말은 어려워도 오히려 여러분들 이해하기에는 훨씬 쉬워요. 보세요. 고도한 것. 고도한 것. 자, 고도란 것은 뭐냐면은 창작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창작을 하더라도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발명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연을 이용해서, 그렇죠? 자연에 이용해서 기술이나 생각을 넣어서 창작을 합니다. 근데 그 창작이 고도한 겁니다. 창작의 수준이 높은 것을 우리는 발명이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특허법. 자, 발명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특허법이죠. 특허법에 나온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발명의 3요소. 우리 이런 말 좋아하죠. 무슨 3요소, 무슨 3요소 했는데, 뭐, 국가의 3요소, 뭐, 3요소 했는데, 발명은 창의성, 아까 얘기했죠. 창의성. 실용성. 실용성이란 말은 실제 생활에 유용한가, 쓸 수 있나, 이 말이죠. 쓸 수 있는가, 쓸모가 있나. 경제성. 비싸면 안 되겠죠. 싸야겠죠. 싸다. 쉽게 말해서 창의적이고 실생활에 유용하고 싸다. 그쵸? 비싸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는 이런 말을 해요. 발명의 중요한 까닭은 바로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그 말이겠죠. 그죠? 우리 생활을 이제 뭔가 윤택하게 좋게 하는 것이 바로 발명입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이런 냉장고, 청소기, 자동차, 기차, 연필, 볼펜, 휴대전화가 바로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죠.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 휴대폰 많이 갖고 있었죠? 바로 그냥 우리 생활이 풍요롭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발명의 날은 있어요. 발명의 날은 5월 19일입니다. 5월 19일. 5월 19일이 무슨 말이냐? 조선시대 때, 지금으로부터 한 3, 400년 됐네요.
세종대왕 24년. 세종대왕이 이제 세종이 왕이 된 지가 24년째째 되는 해에 추국이 장영실이죠, 장영실. 노비 출신의 장영실이 추국이를 발명해요. 이 발명하고서 이 추국이가 실제로 나라에서 사용되는 날이 바로 5월 19일입니다. 이 날을 발명의 날로 정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선출원주의. 선 먼저 선자죠. 먼저 출원했다. 선 플러스 출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발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이제 볼펜을 발명했어요. 볼펜 그렇죠? 볼펜 같나요? 자, 여기 앞에 펜이 있고 누군가 볼펜을 발명했어요. 그 발명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명을 했으면은 이 발명을 바로 아까 전에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먼저 발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출원한 자, 특허청에 이것을 신청한 자가 특허의 권리를 가진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우리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등 여러 선진국들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발명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은 발명할 것과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발명을 할 것과 해야 될 것과 발명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정해져 있습니다. 발명하지 말아야 될 것 보세요. 불가능한 발명입니다. 그거 바로 영원한 기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끔 TV에 나와요. 어떤 바퀴가 있으면은 이 바퀴가 힘을 가하지 않아도 영원히 돌고 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지구상의 모든 물건은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중력. 지구가 따라당기는, 당기는 힘이겠죠? 과학 시간 아니지만 이 중력에 의해서 이 바퀴는 언젠가는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쓴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원한 기관은 지구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는 중력 때문에 그래서 바퀴는 무조건 씁니다. 만약에 이걸 만약에 영원한 기관이 어디 있으면 될까요? 우주는 가능합니다. 우주에서는 한번 돌기 시작한 거는 끝까지 돌죠. 그렇죠? 마찰이 없으니까요. 마찰이. 하지만 지구는 이건 거짓말입니다. 죽지 않는 약. 우리 진시황이, 중국의 진나라를 세운 진시황이 뭘 원했냐면 바로 이겁니다. 죽지 않는 약을 구해와라 했지만 없었죠. 세상에는. 그렇죠? 뭐 슬픈 얘기지만 사람은 무조건 죽습니다. 자, 다음 쇠를 금으로 만드는 기술. 우리가 이제 쇠 붙이가 있어요. 이런 쇠. 이를 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렇죠? 갑자기 실과 하다가 철학적이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쇠를 금으로 만드는 기술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금은 금이고 쇠는 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발명에 속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맙시다. 그렇죠? 자, 발명 기법이 중요합니다. 발명, 더하기 기법, 합치는 거죠. 라디오 플러스 시계. 요즘은 라디오에 시계 많이 나오고 있죠. 초콜릿 플러스 우유. 그래서 초코 우유. 빼기 기법, 무가당 주스. 그러니까 단맛을 뺀 주스. 무설탕 주스. 그렇죠? 씨 없는 수박. 다음 모양을 바꾸기, 또 크게 하기, 작게 하기, 재료 바꾸기, 반대로 생각하기. 반대로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요? 발가락 양말. 우리는 장갑만 생각하지 그것이 발가락에 이렇게 발에도 신는 장갑. 그 생각 못했죠, 그렇죠? 다음 용도 바꾸기, 남의 아이디어 빌리기. 초콜릿을 가지고서 우리 초콜릿 뭐 이런 초콜릿 있잖아요. 이런 초콜릿, 그렇죠? 가땡 초콜릿. 얘를 잘라서 우리 먹을 수 있죠. 그걸 보고서
커터칼을 만든 거예요. 우리 커터칼 보면은 이 칼을 잘라 쓰죠. 잘라 쓴 이유는 이게 쓰다 보면 이게 마모가 돼요. 그래서 잘 안 되니까 잘라주면 그 다음 또 새 것 좀 쓸 수 있죠. 이게 바로 초콜릿에서 나온 거래요. 초콜릿에서. 자연물 본뜨기. 이건 많이 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우리가 뭐 웬만한 발명품에는 전부 다 자연물에서 본떴습니다. 본뜨기. 상어의 지느러미나 그 피부를 보니까 아주 그 뭐랄까 물에 굉장히 적응력이 좋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피부가 상어 피부가 이걸 본뜬 게 바로 전신 수영복이에요. 입는 수영복. 왜 온몸에 입는 수영복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하더라고요. 상어 그 피부처럼요. 특허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발명했어요. 이 발명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회사에서 만약에 그 물건을 만들면 돈을 줘야 돼요. 이 특허 발명자한테, 발명인한테. 이 특허권이 과연 몇 년이냐면요. 특허를 했으면은 20년 동안은 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 발명한 거에 대해서. 쓰일 때마다. 실용 신안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실용 신안권은 이 발명품을 만약에 아까 전에 씨 없는 수박 생각해요. 씨 없는 수박을 발명했습니다. 씨 없는 수박을 발명했는데 여기다가 더하기 뭐 색깔을 노란색으로 입혔어요. 씨 없는 노란 수박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실용 신안권이에요. 기존 발명품에 뭔가를 가미했다. 뭔가를 섞었다 그 말이죠. 그거는 10년. 이 사람에게 노란색 이걸 발명한 사람에게 10년간 이제 특허권이 있는 겁니다. 상표권. 자, 우리 상표권 뭐가 있을까요? 보통 회사들이 쓰고 있는 그런 상표겠죠. 그러니까 이름권. 만약에 우리가 삼성. 우리가 이런 말을 딴 데서 쓰면 안 되겠죠. 다른 제품에 쓰면 안 되겠죠. 이 회사가 가만두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현대. 뭐 생각난 게 이런 것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상표권이죠. 이런 이름 같은 거. 자, 이런 상표권은 10년 쓸 수 있고 또 10년 연장 가능해요. 쉽게 말해서 총 최대 20년간은 이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등록한 회사에서요. 또 중요한 또 의장권이 있어요. 의장권은 뭘까? 의장권은 바로 디자인권입니다. 문양. 만약에 어떤 문양? 우리 애플 같은 이런 모양, 이 모양도 애플 회사에서 20년간 쓸 수 있다 그 말이죠. 20년 뒤에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20년 지났는데 나라마다 다른가요? 하여튼 이런 문양 같은 것도 디자인 같은 것도 20년간은 이걸 발명한 사람밖에 못 쓴다 그 말입니다. 쓰고 싶으면은 여기에 돈을 지불하고 쓰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교과서 90쪽을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발명은 왜 중요할까요? 자, 발명 중요한 게 여러 개 있죠. 다리미, 전등. 우리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는데 몇 번 만에 성공했을까요? 2로 시작합니다. 1000번일까요? 2만 번째 성공했다 하더라고요. 이 전구를 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었죠. 자, 그 다음에 다리미, 휴대폰. 친구랑 통화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발명품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아마 지금 이 수업 여러분 듣고 있죠? 이것도 바로 발명품의 결과입니다. 우리 생활에 굉장히 풍요롭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요. 자, 이번 이제 발명과 문제 해결을 해서 자, 무엇이 문제인지 일단은 생각해 봐야겠죠. 이 빵에 뭔가 버터가 칼에 자꾸 묻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풀처럼 만들었어요. 버터를 왜 딱풀 만들었으니까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버터를
해서 버터를 이 딱풀 속에 하여튼 딱풀 같은 모양에 집어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실제로 한번 빵에 발라 보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다음 92쪽에 보면은 이제 발명 기법들이 나와요. 자, 더하기 기법. 더하기는 뭐냐면은, 자, 지우개를 맨날 잊어버려요. 어떤 학생이. 그래서 지우개를 이렇게 연필에 붙인 거죠. 이걸로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발명품 때문에. 빼기 기법은 뭐냐면은, 우리 옛날에는 전화기가 전부 다 선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전화기. 근데 지금은 무선 전화기죠. 집에 이런 거 있죠. 그쵸? 집에 전화기 쓰는 사람들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편하겠죠.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게 너무 보편적인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전부 다 이런 전화기였죠. 이렇게 생겨가지고서 왜 교무실에 왜 있잖아. 이런 모양. 그래서 이게 다이얼이 있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예 이게 이제 무선이다. 그 말이죠. 이게 떼서 들고 다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너무 편해졌죠. 자, 그 다음에 모양 바꾸기. 옛날에는 물파스, 여러분 물파스 써본 적 있나요? 모기 물렸을 때 또는 어딘지 아플 때 물파스 썼는데, 옛날 물파스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풀처럼 이런 모양이었어요. 여기 이제 파스문이 있었고 뚜껑이 있었죠. 근데 어느 데부터인가 이건 불편한 게 이제 이런 데 불편해요. 손이 안 가잖아요. 이럴 때는 이 앞을 이렇게 구부려 주니까, 구부려서 모양을 바꿔 주니까 편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거 많이 썼어요. 이런 파스. 근데 지금이야 뭐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와서 잘 안 쓰지만. 자, 그 다음에 크게 또 작게 하기. 우리 여러분들 그 선풍기 갖고 다니죠. 여름철에요. 그게 바로 큰 선풍기에서 이제 바뀐 거죠.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좋죠. 자, 반대로 생각하기. 이거 이제 드레드 밀이었는데, 드레드 밀이란 말 처음 들어봤죠. 드레드 밀. 드레드 밀이라는 것은 바로 러닝머신이죠. 러닝머신. 자, 러닝머신의 원리는 뭘까요? 바로 바닥이 움직이는 거죠.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비 오는 날 운동 못하니까 실내에서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95쪽, 93쪽에 오면은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발명품. 자, 화분이 베란다 난간에 두는 경우 떨어지면 지나가는 사람 큰일 나죠.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화분에다가 이렇게 밑에다 마치 이렇게 바진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것도 별로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베란다 난간에 뭔가 있는 것은 무조건 위험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바람이 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여름철에. 그러면은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올려놓는 것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말이고, 그렇게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죠? 발명이란 게. 자연물 본뜨기. 자, 이거 벨크로라는 게 있어요. 벨크로. 실제 우리가 보면은 그 풀. 이게 어떤 씨앗의 원리인데, 이 옷에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언가시라네. 무언가시.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찍찍 붙으니까 이걸 마치 신발에 이용한 거죠. 벨크로. 이걸 많이 이용하죠. 실제는 벨크로고, 이제 우엉가시 씨앗이네요. 씨앗들. 그 다음에 용도 바꾸기. 주전자 같은 걸 이용해서 모양을 본떠서 꽃에다 물을 주는 물뿌리개를 사면 되겠죠. 물조리개. 그 다음에 남의 아이디어 빌리기. 보온병에 물이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도시락도 따뜻하. 이건 이제 선생님도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면 보온밥 이렇게 해가지고서 밥을 넣으면은 여기에 이제 진공 상태에서 진공. 그 전에는 스티로폼이었어요. 스티로폼은 보온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진공 무슨 도시락 나왔는데 엄청 따뜻하고 맛있어요. 이게 바로 보온 물병에서 이제 따온 거랍니다. 밥도 넣어도 따뜻하다 말이죠.
진짜 신기하게 아침에 따뜻한 밥이 저녁 때 오후까지 갑니다. 미지근하게까지 갑니다. 재료 바꾸기. 우리가 이것도 참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이렇게 보면은 병으로 됐어요. 병. 우유가 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깨지니까 이거를 재질을 플라스틱이나 뭐 그렇게 바꿨죠. 근데 지금은 이것도 환경 오염에 죽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유리병도 마찬가지네요. 그만큼 이제 기술이 계속 발달해 왔고 아마 앞으로 이것도 아마 개선될 것 같아요. 플라스틱도 뭔가 또 다른 걸로요. 폐품 재활용하기, 폐품 활용하기. 이게 배 같은 데 보면 이게 타이어들이 엄청 많이 걸려 있죠. 그렇죠? 이거는 배끼리 부딪혔을 때 아니면 접어냈을 때 이렇게 선착장 같은 데 이렇게 댈 때 이 타이어에 의해서 충격을 좀 줄여줄 수 있죠. 이런 거 많이 봤죠. 네, 여러분들 오늘 발명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해는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발명이란 것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쉬운 건 아닌데 그만큼 우리 생활을 굉장히 윤택하게 해준다. 그래서 발명이 중요하다.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또 실컷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